반갑습니다. 냉철한 뷰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2일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바로 OBBA오니 비그 뷰터펄빌 액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멋지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니.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세라며 자화자찬한 바로 그 법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세금 깎아주니까 기업들 돈 잘 벌겠네. 주식 오르겠네.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달러가 강한 거 아니냐? 하지만 사장님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샴페인을 터뜨리면 누군가는 그 술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불꽃놀이의 청구서가 지금 우리의 금리와 환율을 짓누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OBBA 법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금리는 언제 내리나? 또 환율은 왜 안 떨어지나? 에 대한 해답을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고등학생 조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1. OBBA 해부 아빠가 월급은 줄었는데 페라리를 샀다. 먼저 OBBA가 도대체 뭔지 어려운 경제용어 다 빼고 설명해드릴게요. 이 법안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 왕창 깎아줄게. 법인세 인하, 팀 면세, 출산 지원금 등. 둘째, 나라 돈은 더 펑펑 쓸게. 인프라 투자, 국방비 증액. 자, 이걸 우리 집 가계부로 가져와 볼까요? 아빠가 갑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여보, 얘들아. 오늘부터 아빠 회사 근무 시간 줄여서 월급이 30% 줄어들 거야 감세. 그런데 기분이다. 우리 가족 매일 소고기 사 먹고 차도 페라리로 바꾸자 지출 확대. 가족들은 당장은 신나겠죠. 소고기 먹고 페라리 타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졌습니다. 아빠, 그 돈은 어디서 나?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중국한테 통행료 관세 삥 뜯어서 메우면 돼.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관세로 벌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카드 긁고 빚낸다. 즉,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 트레저리 반드라는 차용증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이것이 OBBA의 실제 거대한 빚잔치입니다. 해시태그 2. 국채 폭탄과 구축 효과 외에 물건이 많아지면 금리가 오를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미국이 빚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빚을 내려고 국채를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 사과가 10개 있을 때는 한 개당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트럭으로 사과 1만 개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죠? 사과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제발 사주세요 하면서 100원에 팔아야겠죠. 채권 시장도 똑같습니다. 국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안 팔립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에 할인 스티커를 붙여야겠죠. 채권 시장에서 할인은 바로 이자를 더 쳐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자 3%만 주려고 했는데 안 팔리네? 4% 줄게, 5% 줄게. 제발 사가. 이게 바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원리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려고 이자를 5%나 준다고 하니까 시중의 돈들이 전부 국채로 몰려갑니다. 그럼 민간 기업이나 은행은 돈을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5% 준다는데 삼성전자 너네는 6%, 7% 줘야지? 결국 정부가 시중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면서 전체적인 시장 금리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현상.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당장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상황상 언젠가는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워시는 경기 침체 올까봐 금리 내리고 싶어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해도 재무부 정부가 야, 우리 빚내야 되니까 금리 더 얹어줘 라고 회방을 놓는 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TLT 미국 장기채 ETF 가격이 지금은 지지부진한 겁니다. 미국이 망해서가 아니라 국채 공급이 너무 많아서 체한 상태인 겁니다. 해시태그 3. 강달러의 진실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킨다. 그럼 환율은 왜 이럴까요?
미국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달러 가치는 왜 안 떨어질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스트롱 달러 이즈인 아워 내셔널 인트러스트 강달러는 국익이다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환율을 계속 올리겠다는 거구나. 1,500원, 1,600원 가겠구나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트롱 강하다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건 가격 프라이스 이야기가 아니라 GUSD, TUSBRAND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명품 시계 롤렉스를 생각해 봅시다. 롤렉스가 우리는 강한 브랜드야 라고 하는 게 가격을 무한정 올리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짝퉁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진짜야 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빚국채를 전 세계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달러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고 휴지 조각이 되면 누가 미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베센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걱정 마. 우리가 금리는 좀 내리겠지만 달러가 짐바브웨 돈처럼 쓰레기가 되게 두진 않을 거야. 달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돈이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 국채 사. 즉 그들이 원하는 건 질서 있는 약세오덜리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달러의 위상은 지키되 수출과 부채 상환을 위해 가치는 아주 천천히 살짝 떨어뜨리는 것. 하지만 한국 같은 신흥국은 경제 체력이 더 약하니까 좀비 경제, 달러가 조금만 강한 척해도 원하는 화들짝 놀라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미국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한국은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형국이죠. 해시태그 4. 트럼프의 필살기 금융 억압 앉아서 빚을 녹이다. 자, 빚잔치 OBBA는 시작됐고 금리는 높고 부작용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냥 파산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금융 억압 퍼넨셜 리프레션이라는 무서운 마법을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빚의 실질 가치를 없애버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폭등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 1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짜장면 한 그릇 안 먹고 그 돈으로 1억 원 갚으면 됩니다. 빚 갚기 참 쉽죠? 이게 바로 미국 정부의 전략입니다. 1. 고물가 유지 OBBA와 관세로 물가 상승률을 34%로 유지합니다. 2. 금리 누르기 연준을 압박해서 국채 금리를 물가보다 낮게 유지합니다. 3. 결과 정부는 싼 이자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을 때는 가치가 떨어진 똥값이 된 달러로 갚습니다. 앉아서 빚을 탕감받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 없어지니까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해시태그 5. 액션 플랜 현금 쓰레기 시대의 생존법. 사장님들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 아니 경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TLT 대체 불가능 기업의 주식 달러, 이 바벨 전략입니다. 첫째, TLT 미국 장기채를 모으십시오. 아니, 국채 공급 많아서 가격 떨어진다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OBBA로 인한 빚잔치가 끝나고 경기 침체가 오거나 정부가 금융 억압을 시작하면 연준은 결국 국채를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YCC. 그때가 되면 억눌렸던 국채 가격은 용수철처럼 폭등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만들어준 인위적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쌀 때 사두십시오. 둘째, 대체 불가능 기업의 주식 사십시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릴 때 인플레이션, 살아남는 기업은 딱 한 종류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기술을 독점한 기업, 대체 불가능 기업의 주식입니다. 화폐가 쓰레기가 될 때 기술은 보석이 됩니다. 셋째, 원화를 버리고 달러 USDT를 쥐십시오. 미국이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한국은 독감에 걸려 알아눕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가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원화는 크게 흔들립니다. 한국이 안정적이라면 원화나 달러나 보유해도 재산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릴 때는 달러와 원화의 위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꿔두는 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트럼프의 OBBA는 빚으로 만든 화려한 파티입니다. 이 파티가 끝나고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올 때 현금만 쥐고 멍하니 있던 사람은 도살당하지만 미리 국채와 1등 자산으로 피신해 있던 사람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것입니다.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그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팩트와 원리만 보십시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저는 냉철한 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